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ITQ 수업 중에서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요 차트가요, 여러분들 수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엑셀에서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저와 오늘 함께 이 ITQ의 부분에 필요한 차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요, 이 부분을 작업을 했죠. 그럼 차트는요, 이 차트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차트에 보시면은 차트 종류가 첫 번째 보시면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시기별 서울, 부산, 광주의 값만 하래요. 서울, 부산, 광주의 값만 하라고 되어 있죠. 구태여 이 말을 안 읽어도요, 우리 파워포인트 ITQ에서 차트를 그릴 때는요, 노랗게 블럭 잡은 이렇게 노랗게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광주의 값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노랗게 잡힌 부분 블럭 잡으시면은 얘네들이 자동으로 표라는 이 매뉴얼이 떠가면서 차트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차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누르셔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것이 표의 위쪽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개체 속성을 누르셔서요, 이 부분을 글자처럼 취급을 하십시오. 글자처럼 취급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혹시 안 내려가시면요, 마우스 이렇게 놓고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자,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키울게요. 아래쪽도 좀 좁은 것 같으니까요, 마우스 이렇게 놓고 크기를 조금 더 넓게 키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하시다가 이게 표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요, 요령이요, 여러분들 차트의 앞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대세요. 안 들어가겠네요. 이럴 때는요, 우리 보시면 표 작성 있죠. 요 뒤쪽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엔터키를 쳐주시면은 어때요? 공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준 거예요. 자,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얘는요, 줄여놓고요, 한번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이쪽 거 한번 볼게요. 아이쿠. 자, 보셨을 때 위에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목은 궁서에 진하게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이 차트를요 선택을 하셨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차트 마법사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요거를요 차트에 갖다 놓으시고서 차트를 한번 선택하면은 차트에 선택되어 있는 이 사각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갖다 놓고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차트에 선택되어 있는 이 사각형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요 네모난 여기 조그만 사각형도 어때요? 반만 보이죠?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처럼 차트 마법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꼭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마법사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줘요? 더블 클릭을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마법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셨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뭐였죠? 세로 막대형이었죠. 그럼 세로 막대형 지정하시고 다음 버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것이 행이냐 열이냐에 따라서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행열은 이렇게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십시오. 자, 차트 제목 들어가 있죠. 자, 차트 제목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요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차트 제목 있었죠. 네, 차트 제목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차트 제목이요, 자, 지역별 오존, 대기, 오염도이고요. X축은 가로축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Y축은 세로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트가 이런 세로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가로 막대 그래프일 경우에는요, X축이 세로축이 돼요. Y축이 가로축이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Y축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은요, 단위 쓰시고 ppm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요. 뭐 범례는 요거 보고 범례라고 그러죠. 나와 있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서 나가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차트 그려져 있죠. 자, 위에 쪽이 안 보이네요. 위에 쪽을 봐야 되니까요. 화면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은 세로용으로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제목이 궁서 진하게 12피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가 지금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지역별 오전 대기 오염도가 뭐예요? 제목이죠.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누르십시오. 그런데 기준은 꼭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모난 것이 이 차트의 바깥쪽으로 약간 안 보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요, 제목 모양으로 들어와요. 자, 궁서 진하게 12피트죠. 글자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배경에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예요. 처음에 들어오면 배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배경에 선 모양 한 줄이야. 여기 선 모양이 있죠. 한 줄로 하시고 굵기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럼 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죠. 그림자 체크하시고 2피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옆에 있는 글자로 넘어가셔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궁서죠. 요 자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그냥 궁서니까 기억 누르셔도 돼요. 예, 기억 궁서 12피트 맞고요. 진하게입니다. 거의 잘 안 바뀌어요. 예, 뭐 글씨체는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바뀌는 편이에요. 하시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피트입니다. 우리 엑셀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서 위에서 글씨체나 글자 크기를 바꿔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죠. 그런데 한글 2010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바꿨고요. 그 이외의 글꼴 어때요? 범례, 그 다음 X축에 나와 있는 이 축제목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축제목, 가로 축제목과 세로 축제목과 Y축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무슨 채로요? 궁서채로요. 네. 제목 이외의 모든 글꼴 어떻게? 궁서 보통의 10비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범례에 요 글씨에 놓으세요. 놓으시고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얘는 책에 자세히 보시면요, 선 종류가 한 줄로 아주 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 종류 한 줄로 체크하시고 글자로 들어오셔서 요 자리 누르셔서 기억 궁서 하시고요. 10피트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요거 선택돼 있는 거죠. 예, 선택돼 있으니까 다시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돼 있네, 패스입니다. 설정 하시면 바뀌어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부산, 서울, 부산, 광주 있죠? 요것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부산이나 광주나 세 개 중에 하나 글씨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고 누르십시오. 누르셔서요, 글자로 가셔서 여기서 기억 궁서 누르시고 10피트 설정입니다. 네. 자, 숫자 여기도 바꿔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고 누를게요. 누르시면은요, 어떻게 줘요? 다시 글자로 와서 기억 궁서 10피트 설정하시고요. 단위도 바꾸셔야 됩니다. 단위도 더블 클릭 하셔서 어떻게 줘요? 궁서에 10비트 보통 모양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단위는요, 여기 세로로 써져 있죠. 가로로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요, 5분 안쪽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적어도 한 15분? 좀 많이 걸리면 17분? 15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어떤 걸 주의하시면 되냐면요, 처음에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셀 스타일 있죠. 네, 셀 스타일 작성해 놓고 저장을 꼭 누르세요.
문서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저장해 놓는 거 아시죠? 저장하는 거는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을 지정해 놓으시고 거기에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하는 폴더에 미리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예, 작업하기 전에. 그 다음 스타일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표 작성하고 저장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트 작성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쓰던 컴퓨터가 아닌 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요 엑셀이 아닌 한글 2010에서 차트를 하다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의 단위인데, 요거는 지금 이 표에 의해서 0부터 8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해요? 100까지 넣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고치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누를게요. 누르시고 나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고치고 싶으시면요, 눈금자 있죠? 이 눈금자 부분에 마우스 놓으시고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요, 비례가 있죠? 이 비례에서요,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를 하시고 최대값을 뭘로 바꿔요? 100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요? 최대값이 80이 아니고 100으로가 돼요. 큰 눈금선이 8이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큰 눈금선 8은 얼마냐면요. 아까 최대 눈금선이 80이었죠. 그럼 이게요. 얘가 0부터 80까지 단위가 10이에요. 이 8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0부터 10까지 여기가 한 칸이에요. 두 칸이에요.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8칸입니다. 그래서 8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0부터 80까지니까 어떻게 줘요? 이거를 10단위로 하고 싶으시면 이 눈금선을 뭘로 해줘요? 9로 해주는 겁니다. 예, 9로 해주시고 나셔서 최대값은 10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아이고 아니었네요. 여기에서 자 비례해서요. 최대값, 최소값 0이고 최대값 0이죠. 큰 눈금선 하나, 둘, 셋, 넷, 9, 10개 네, 해주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 하시면 이렇게 나누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간격을 세시는 거예요. 이게 몇 개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례해서 큰 눈금선 단위를 5로 바꿔주죠.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단위가 20씩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하실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반드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눈금선은 뭐냐면요, 0과 20 사이의 눈금선이다. 이게 하나밖에 없죠. 이것까지는 안 해주죠. 만약에 여기에다가도 작은 눈금선 2를 해주게 되면요, 이 부분의 눈금선이 이렇게 생긴 거, 작게 생긴 거 확인되시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랑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글상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